안녕하세요. 볼수록 똑똑해지는 보험정보 채널 똑보험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부상과 지점장, 본사 스텝을 거쳐 지금은 회사를 퇴사하고 100명이 넘는 설계사분들을 모시고 점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버는 설계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많이 상승되어서 이제는 월 1000만원 버는 것이 과거만큼 임팩트 있진 않지만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면 월 1000만원의 관문을 통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설계사분들은 업무적 관계와 사적 관계 구분을 잘합니다. 보험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계약이다 보니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도 있고 친분을 통해 체결하게 되는 계약도 덜어 있다 보니 초보 설계사 분들일수록 업무적으로 철저해야 되는 순간에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설계사분들일수록 관계 구분을 잘 하는 걸 넘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보험 영업을 할 때 더 업무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계약 체결만 되고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관계를 소개를 시켜주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보험을 물어오는 경우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객에게 수시로 보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고객이 보험료를 내고 싶어서 보험가입을 할까요? 보상을 받고 싶어서 보험가입을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상을 받고 싶어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계약 체결부터 유지, 보험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보험에 관련된 솔루션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적은 설계사 분들일수록 계약 체결 외에는 고객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 1000만원 이상 받는 보험 설계사 분들은 이 고객이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직업이 바뀌어서 나중에 보상 나갈 때 문제되지 않을지, 다른 설계사에게 체결한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고객이 보험금 청구할 것이 있는지, 청구했다면 보험금이 잘 나갔는지, 다른 설계사에게 체결한 보상도 잘 나갔는지,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 고객이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접속해서 계약을 받는지, 왜 받는지 등등 그 고객이 보험에 대해 가지고 있을 만한 궁금증이나 어려운 점을 접촉이 될 때마다 확인하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으신가요? 셋째, 보험 영업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시간이 자유롭고 하는 만큼 돈을 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명확한 목표를 갖지 않는다면 이 장점이 고스란히 단점으로 변하는 직업입니다. 신입 설계사분이 아닌 꽤 오랜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는데 소득이 적은 설계사분들은 저렇게까지 해서 영업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든지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있는 것 가지고 아껴 살지 등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큰 손해보험 회사 3개 다녀보고 여러 점포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회사나 점포 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딱 저 워딩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둔갑술과 분신술이라도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반면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설계사분들은 소득 목표와 동기가 명확합니다. 아이 유학비를 보태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연도상에 가야 한다든지 소녀 가장이라서 얼마를 벌어야 한다든지 다양하지만 소득 목표와 동기 자체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 중에 적어 없는 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초보 설계사이거나 보험 영업을 시작하려는 분이거나 소득을 올려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내 손으로 체결한 고객 100명 만들기를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가릴 것 없이 내 손으로 체결한 고객 100명을 만드는 것을 목표 삼고 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면 한 달에 보험계약을 얼마 체결하냐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계약, 친한 지인계약 먼저 하고 보험료 많이 뽑아야 하니 그분들에게 부담스럽게 가입시키게 되고 부담스러우니까 소개도 안 나오고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5, 6차월 정도 되면 아는 사람 전부 보험 수수료로 다 바꿔놓고 이미지 망친 상태에서 퇴사해서 그 계약 유치자에게 이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신인교육 방향성이 지나치게 한 달에 보험계약을 얼마 체결하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설계사를 통해서 영업을 풀어가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설계사가 롱런 하려면 일단 고객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 같은 활동 상품으로 고객을 모아놓아야 고객을 업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보험 사고를 비롯한 업무적 이벤트가 생기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제안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돈이 급한데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도 안 모아놓고 보험 실력도 없는데 보험 영업으로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급한 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험 영업은 엄연히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고객을 모아놓고 보험 실력이 된다면 돈 버는 양에 비해 쓰이는 노력이 다른 직종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둘째, 보험금 청구 많이 하세요.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실력 키우기 위해 약간 공부하고 교육 참석하고 유튜브 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요구하는 실력을 빨리 키우시려면 청구를 많이 하면 됩니다. 내가 모집한 계약이던 아니던 주위 분들에게 발생하는 보험사고 청구 도맡아서 해주는 게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늡니다. 백날 보험 약관 봐도 보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이 암 걸려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진단비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수술비나 치료비는 이렇게 보상이 나가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초보 시절에는 내가 체결한 계약이 별로 없을 테니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설계사에게 가입한 보험 청구해주고 다녀보세요. 대부분의 설계사는 체결 이후 고객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가장 빨리 배울 수 있고 빨리 영업에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퇴근할 때 영업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쓰는지를 체크하세요. 공부를 하고 업무를 익히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 명의 고객에게 업무적으로 의미 있는 전화와 카카오톡을 했는지, 몇 명을 만나서 몇 건을 제안했는지가 영업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약관 공부 열심히 하고 설계 몇 건 했으니 집에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을 지나도 소득 늘지 않습니다. 영업적으로 의미 있는 고객 접촉 활동을 몇 건 했는지 꼭 스스로 피드백하세요. 오래 일했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7년차 보험업 종사자로서 저는 보험회사에 돈도 벌어다 주고 설계사 분들이 돈 벌 수 있게 도와드리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사회에 양질의 보험 설계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셔서 월 1,000만 원 버는 설계사가 되시면 보험 소비자들에게도 정말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 꼭 복습하시고 월 1,000만 원 버는 설계사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